자, 안녕하세요. 2020년 9급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강의할 김명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면접 강의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실전 연습 강의만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강의 촬영은 제가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9급 실전 연습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절차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실전 연습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화면은 제가 이번 처음으로 국가직 면접에 대해서 교재를 썼습니다. 뭐 지금까지 많은 교재가 나와 있긴 하지만 다들 이제 좋은 교재들이긴 한데요. 제가 세무직만이 볼 수 있는 교재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인성질문, 자기기술서, 그 다음에 5분 발표, 전국민 시사, 그리고 7급 넘어가면 이제 PT, 그죠? 그리고 집단 토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직은 여기에 지역 현황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 사실 7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9급과 7급, 또 지방직 9급과 7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세무직은 다 이 교재만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어떤 교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마치 면접을 공부하는 학문자 입장에서 교재를 썼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 합격을 위한 공부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공직 가치를 말해 보시오 라고 하면 그 공직 가치의 책임감이 뭔지, 그죠? 청렴성이 뭔지 일일이 그 정의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그런 뜻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 공직 가치의 기본 개념을 다 이해하고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말하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면접을 실전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번에 내는 교재고요. 9월 1일 날 출간됩니다. 자, 이건 제가 1차 면접을 지난 국가직 발표 전에 이미 제가 지방직과 국가직을 이미 하고 있고요. 실전 연습을 시키고 있고 9월 1일부터는 제가 2차로 다시 무료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전 연습은 무료가 아니고요. 이론 강의를 무료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기에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국가직 공무원 면접 실전 연습에 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1차적으로 인성 질문하고 자기기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연습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실전 면접 질문 범위를 한번 먼저 얘기해 볼 건데, 자, 여러분이 이런 비교는 아직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어떤 책을 봐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모든 면접 질문은요, 첫 번째 인성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면접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의 80%가 인성에 관한 질문인데, 대부분 이 인성 질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탕이 돼야 나머지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기술서입니다. 지방직은 사전조사서라고 표현하죠. 자, 이 자기기술서는 면접관이 이 학생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알아보는 질문서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리더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당신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목표를 달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런 질문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미리 써내는데, 그게 만약 사실을 거짓말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실 확인에 주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받는 게 바로 자기기술서고요. 여기서 질문에 답변하면서 뭐를 또 추가시키냐? 인성 질문을 똑같이 같이 추가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성과 자기기술서가 사실은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연습 과정이다 하시면 되겠고, 이걸 아무리 내용을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입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날 저한테 면접을 하러 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 말부터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부터 하냐? 자, 글로 먼저 써서 생각을 써낸 다음에 그걸 말로서 해내는 거죠. 저는 반대로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 한번 해보고 그걸 글로서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글로 써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먼저 생각을 말로 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말하는 능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면접관의 눈을 보고 면접관의 인상을 보고 면접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내가 얘기를 변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면접 연습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면접 연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9급과 7급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5분 발표. 자, 여기 전공미 시사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5분 발표가 9급이라면 자, PT는 7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7급은 거기에 추가해서 집단 토익까지 있습니다. 자, 지방직은 보시면요. 지방직은 자, 서울시는 5분 발표까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서울시 7급의 경우에는 거기에 집단 토의와 그다음에 지역 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자, 서울시 7급은 5분 발표가 없는 거는 국가직 7급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국가직 7급에 비해서 서울시는 요 지역 현황이 들어간다는 거죠. 서울시의 현재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되냐? 재정 자주도는 어떻게 되냐?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 그죠? 서울시의 주요 정책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서울시 자랑 한번 해봐라. 이런 서울시에 관한, 서울시의 정책에 관한, 서울시의 관광 축제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지역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서울시의 시목은 뭐냐? 서울시의 시조는 뭐냐? 서울시의 시화는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것들이죠. 서울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지역 현황이 하나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지역 현황을 또 찾아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역 현황을 전부 다 찾아놓은 것을 5만 원씩 주고 사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해당 시청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한 5분만 찾아서 여러분 능력이라면 정리하시면 그 해당 시에서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의 관광 8경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지역의 주요 축제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안성 뭐 성덕 바우덕 축제 거기 다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에 지원했다면 그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준비하면 되고 오늘은 이제 요 국가직 9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기본 어디까지 인성과 자기기술서까지는 어떤 직군이든 그리고 9급이든 7급이든 차이가 없이 다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공 및 시사에서 시사는 다 똑같겠죠. 뭐만 다르겠습니까? 전공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급에 있어서는 전공 질문은 전공 선택자에게만 합니다. 전공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죄송하지만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행정학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흡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은 학생은 자기가 회계세법을 했다. 세무직이라면 회계세법을 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전문성을 강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했을 때 답변하시면 우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아시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 나는 성적이 높기 때문에 보통만 맞아도 된다 그러면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자 전문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수를 받고 싶은 학생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방식대로 제가 자 실전 연습에서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이런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지방직은 보시면 이제 경기도 각 지역들이 있죠. 그죠? 우리 뭐 충남, 대구, 광주, 인천 뭐 각 지역별로 뽑게 되는데요. 상당히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조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요. 또 뭐 집단 토의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각 지역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요령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어떤 지역은 틀리다 그러는데 아주 특이하게 충남 같은 지역은 독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은 독서에 대해서 읽을 책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서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도록 하는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은 지역마다 특이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외 나머지 인성과 자기계서 질문은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면접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소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면접에서는 정의감, 그죠? 공무원의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면접에서 꼭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면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면접에 오시는 그 면접관님들은 9급은 5급 사무관님들이 오시는 것이고요. 7급은 4급이나 3급,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부의사관 이런 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자, 공무원으로서의 평생 20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 매년 반복적으로 면접을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자기가 체득한, 느끼는 공무원이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무원의 복무 규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없어도 자기들이 딱 보면 신입사원을 보면 아, 저놈은 앞으로 어떻게 될 놈이라는 걸 대충은 남한테 말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꼰대들이지만 여러분의 상관들은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꼰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면접을 치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꼰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접할 때 어느 정도는 꼰대들이 좋아하는 형식의 면접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실전 연습 질문 범위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요 얘기는 이제 말로서 제가 적어 놓은 것인데, 뭐 9급 면접은 면접관이 2명이고요. 면접 시간은 5분 발표를 포함해서 한 3, 40분 정도 되고요. 자,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3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끼어드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컨설턴트도 들어와서 도합 3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집단 토의하고 오후에 뭡니까? PT하고 개인 면접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40분 정도 해서 총 1시간 정도 면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국가직 9급 면접 실전 연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국가직 9급 면접에서는 자, 제가 실전 연습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성 질문을 자, 3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자, 자기소개서도 3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 자, 발음이라든가 답변 태도나 자세, 그리고 주요 인성 질문에 대한 자기 상황에 따른 답변 요령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자, 말을 하면서 말의 자세나 태도를 제가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주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성 질문의 답변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 준비할 때 항상 주의하시고 매일 연습해야 될 게 인성 질문이고, 거울 보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 연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릿속에다 많이 집어넣어도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말이 탁 막혀버립니다. 생각나는 쪽쪽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자기술서인데요. 자기술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경험형이 있고 사례형이 있습니다. 이 사례형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전공을 했느냐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강심장으로 물어본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물어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형 문제를 줌으로써 전공자인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나 그 문제 자체로는 전공을 안 했더라도 답변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직 학생들한테 사례형 문제를 주는 것을 보면, 자, 세법 신고를, 자, 소득세 신고를, 자,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나,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였다. 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함으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뭐 1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9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가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였는데 납세자가 와서 자기 잘못이 없기 때문에 100% 감면해 달라고 요청한다. 자기가 가산세 기한 후 신고를 연락을 못 받아서 기한 후 신고를 늦게 했으니까 감면을 100% 해달라고 요구한다.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 붙임을 줘서 뭐 기한 후 신고하면 뭐 일개월 내오면 90% 감면한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줘. 세법 내용을 다 거기다 기술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가산세 감면 사유는 이런 것이 있다. 감면 사유도 다 줘. 그러면 세법 내용은 충분히 거기다 주면서 너의 생각을 말해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자, 세법을 전공한 친구라면 거기에서 세법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질문이 들어와도 추가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법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거기 한도 내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 세법을 전공한 친구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더 이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형에 있어서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성질문과 자기술서에서 자기술서는 두 번째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경험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성질문과 자기술서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해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5분 발표를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어합니다. 5분 발표를 가장 힘들어하는데 이 5분 발표는 사실 5분 스피치라 그러죠. 우리가 작성 시간은 10분 줍니다. 작성 시간은 10분 주고요. 발표는 5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연습을 시켜보면 처음에는 제가 발표를 1분도 못합니다. 한 40초 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30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연습을 하고 나면 막 8분, 9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5분을 넘어서면 안 돼요. 5분 발표잖아. 그래서 저는 자, 5분 발표는 꼭 3분 내로 할 것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면접관 역할을 하다 보면 오전 면접을 하다 보면 사실 조금 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5분 스피치를 좀 길게 해도 그런 대로 들어주는데요. 오후가 되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5분 스피치 길게 하면 막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후 면접하는 친구들한테는 절대 길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3분 이내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오전에 하는 친구들은 한 4분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분이라고 해서 꼭 5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자기가 정말 할 말이 많다 그러면 5분을 꽉 채우셔도 되지만 5분을 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5분 발표고요. 5분 발표에 대해서 자,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는데요. 역시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인성 질문과 관련 질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1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 짧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공 및 시사인데요. 이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사는 돌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대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의 현재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너는 만족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당신이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공부해서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매일 인터넷 뒤져서 매일 책을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든 쏟아지면 자,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중립성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적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그 질문의 장점, 그 질문의 단점 아시겠습니까? 4대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4대강으로 인한 좋은 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4대강에 대해서 이런 단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수도하십시오.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하고 있으면 면접관이 더 필요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자, 그렇게 해서 그 얘기까지는 알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어보면 얘기하면 돼요. 내 생각을 굳이 묻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자, 이런 꼰대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네가 공무원으로서 중립성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확인해 보겠다. 이런 기본적인 질문의 배경이 들어있는 것이지 너가 정말로 4대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이런 너의 생각을 듣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면접시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면접은 필기시험과 달리 수험생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자, 공부할 때가 훨씬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할 때는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떨어지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 면접은 이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앞에 있는 저 면접관이 나를 잘 좋게 보지 않으면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공무원 노조를 해야 된다 그래요? 안 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해서 좋다 그래야 돼요? 나쁘다 그래야 돼요? 얼마 전에 뭐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공무원 급여 20% 삭감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좋다 그래야 돼요? 나쁘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거겠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제도로 인한 뭐만 장점과 단점만 얘기하고 스톱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데 너의 생각은 뭐냐고 물으면 2차적으로 그때 솔직한 나의 마음을 얘기해 주면 돼요. 왜? 아니 그때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모르잖아.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 운칠기삼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행히도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고요. 그거까지 고민하면서 내가 면접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면접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접 준비할 때는 나도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연습하지 않으면 면접 준비가 혼란스러워지고 면접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마인드를 먼저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떨어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인드 형성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튀지 마라.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튀지 마라. 자, 수많은 공무원들과 얘기해보면 가장 중요한 말, 튀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자, 사기업은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바람을 일으켜주기 바랍니다. 혁신을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 생각은 다릅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바람을 일으키면 시끄러워집니다. 납세자들과 맨날 싸워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소송이 붙고 난리가 나버리기 때문에 절대 튀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튀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두부처럼 말랑꼴리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소개를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하라 그러냐? 나는 컷에 있어서 보통 맞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붙는 길은 우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튀세요. 생각나는 게 좋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면접이 끝내고 나면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오전 면접 4명, 오후 면접 3명에서 4명 해서 7명에서 8명이 한 조가 되는데 그렇게 면접이 다 끝나고 나면 각 조에서 사실은 할당제가 아닌 게 기본인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할당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면접관들이 사후적으로 각 조에서 한 명씩은 무조건 미흡을 주세요. 이런 오더가 만약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접관 2명이 앉아서 뭘 해야 되겠어? 누구를 미흡을 줄까를 딴 둘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놈을 생각해서 생각나는 사람이겠죠.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겠어? 제일 못한 사람하고 제일 잘한 사람이 생각나겠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튀지 마라. 튄 놈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못해서 튀어났던, 잘해서 튀어났던, 튀는 사람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나는 보통만 맞아도 되는 사람들은 무도사 갈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우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셨습니까? 면접의 방향이 자기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고 면접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붙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꼭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고요. 면접은 심리전이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공부할 때도 공부는 심리전이라고 말했지만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뛰고요. 여름 밤새도록 인터넷 뒤지고 그죠? 잠을 못 자고 아주 머리 빠지고 이러는 게 이 면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는 게 뭐냐? 면접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면접할 때 신경 쓰는 게 뭐냐? 이 심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를 잡아줘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게 만드는 게 이 면접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양한 이런저런 막 소문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전 연습 과정은 바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면접은 말 잘하는 거 연습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면접은 말 잘하는 사람이 절대 유리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어떻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말로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놈 참 똑똑해. 뭘로 입증합니까? 스펙으로 입증합니까? 면접에서 스펙으로 입증합니까? 그러면 면접에서 뭘로 저놈이 똑똑한 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말로써 나의 생각을 상대방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내가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아주 현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상대방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의하십시오. 현학적인 표현을 쓰거나 아는 척을 많이 하면 오히려 꼰대들한테는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면접할 땐 옆에서 있으면서 야 이런 단어는 빼 이렇게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야 너가 하는 말은 귀에 거슬려. 그죠? 자, 모 면접 연습시키는 분이 이제 연습하고 온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주 국가에 비판적이고 그리고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생각이 바르고 그런 걸 보여요. 그렇지만 용어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해요. 여러분 공무원은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뭐라 썼습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좌와 우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공무원의 기본 속성상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사람은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와 주장이 틀린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고자 할 것이죠. 여러분의 20년, 30년 선배로서 공무원을 살아온 선배님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주의해야 될 요소가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면접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답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답변할 때 앞에서 자 공직가치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첫째는 책임감, 두 번째는 청렴성, 세 번째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내가 자네를 뽑아야 될 이유를 한번 말해보겠나 그랬더니 저는 성실하고 저는 신뢰성 있고 뭐 이렇게 나간다는 아니 공직가치 즉 세무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을 말했더니 책임감 있고 그죠 전문성이 있고 청렴하고 이런 사람이라는데 그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성실하니까 세무공무원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세무공무원에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말했다고 책임감이고 전문성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청렴이라고 말했으면 나는 청렴하고 나는 책임감 있고 나는 뭐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나는 세무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뭐야? 일관성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항상 말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일관성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선생님 넘어갔네요. 자, 자연스러운 스마일상이 가장 좋아 보인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웃는 얼굴, 그죠? 누가 욕할 수 없겠죠. 자, 인성, 태도와 자세가 당내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별표 쳐놓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똑같으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인성과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을 면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상관이고 여러분의 대선배라고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뭐라고요? 꼰대 스타일이라고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들은요,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고,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대충 관상이 나와요. 저도 오래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턱 보면, 이 유형은 이런 유형이구나. 저도 학원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러 온 친구를 딱 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공부해서 얼마 만에 붙겠구나. 대충.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겠구나. 이런 것들이 대충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온 친구가 일을 어떻게 할 친구겠구나 이런 것들이 대충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접 볼 때 꼰대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당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꼰대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미흡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의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말한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나 자세가 매우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을 면접하는 그 자체가 꼰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다. 이제 세무직은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적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돼요. 예를 들면 일행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면 이제 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공무원 등록번호가 나오는데요. 그 등록증이 합격 성적 순으로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렇지만 세무직은 합격 등록번호가 뭘로 나오냐면 우리 이 합격 점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수원 성적으로 그 다음에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연수원 성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 우리는 발령 순서 자체가, 일행은 발령 순서가 뭘 한다고요? 요 순서로. 자, 수험, 공무원 합격 성적 순서로 하지만, 자, 우리는 연수원 성적 순서로 하기 때문에 이 점수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럼 공무원 면접은 뭐냐 그러면 공무원 면접 점수는 오로지 당락만 결정하지 어디에도 써먹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 면접은 합격용 면접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학문을 공부하듯 면접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말. 그 다음에 그리고 면접 준비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건 뭐 아주 공자 같은 말씀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봉사활동 아주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10년대 초반, 2012, 11, 12, 13년도 때는 아주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은 또 봉사활동도 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직은 국세청 등 해당 부서 사이트를 방문해서 지원 부서에 관한 기본 상식을 익히는 것도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우리가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16번 보시면 회복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전달보다는 면접관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17번도 보시면 실수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떠듬떠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해서 다시 정확하게 들은 다음에 답변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뭐 감점 요인이 아닌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질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 자체를 불안해하고 떨지 마시고 그 면접관을 나를 떨구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이기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동아리가 있으면 매우 유리한 건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3번 보십시오.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답변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셨죠? 공무원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선생님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요. 면접관이 그냥 빵 터졌어요. 그래서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저 합격입니다. 근데 저는 걱정됐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면접관이 빵 터졌다고 붙여주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 나중에 이름이 없었어요.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면접관이요. 선생님 막 전화 왔어. 저 합격했어요. 무슨 소리냐? 면접관이요. 저 들어오면 잘해보죠요. 네.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이름 없어요. 또 어떤 친구 이런 친구도 있어요. 너 세무공무원 되려는 놈이 말이야. 이딴 것도 안 해가지고 세무공무원 하겠다 그래? 정말 차 이놈아! 그래서 욕 막 해요. 나와서 엉엉 울면서 전화 왔어요. 자기 떨어졌다고. 여러분,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반대야.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욕했다고 떨어질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꼭 붙는 것도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저는 예전에 면접을 뭐 보통 대부분의 면접의 70% 80%를 제가 데리고 면접을 했었으니까 면접 후기를 제가 건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럼 그렇게 많은 면접 후기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 저는 오랫동안 저 면접 후기를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면접 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배들이 딱 읽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도록 그걸 그날의 면접의 상황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적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면접 후기 유형이 사실은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자, 그 면접 후기를 제가 적으라고 말했었는데
그렇게 면접 후기를 쭉 써오면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하여간 어쨌거나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떨어진 친구와 붙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후기를 쭉 받아보니까 이런 경우죠. 면접관이 좋은 면접관은 그 조는 다 좋아. 다 웃고 나왔어. 면접관이 깐깐한 조는 다 울고 나와. 그 조는 다 울고 나왔어. 본인은 혼자 웃고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면 그 조는 다 웃고 나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나만 좋아할 일이 아니고 나만 울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면접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그럼 막 울컥해서 뭡니까? 눈물을 보이기도 해요. 선생님 저 울었어요.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친구래요. 절대 울면 안 된다. 울면 떨어진다. 그건 그 사람이 울었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잘못 울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그 우는 걸 싫어하는 면접관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뭐 우는 것을 좋게 바라보는 면접관을 만났다면 또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항상 말하지만 면접은 내가 통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접관을 만났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운인 거죠. 그러니까 면접은 뭐도 작용할 수 있다? 운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최대한 면접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운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게 운이 작용하면 연습을 뭘 하니? 그러지만 연습이 없으면 운에 상관없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연습을 하더라도 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죠? 자, 이제 국가직 9급 면접 절차는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면접 절차를 얘기하겠습니다.